윤 PD님, 네.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억울함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쵸. 이게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풀리는 게 아니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한테 뭐 꾸지람을 받거나 아니면 뭐 임금이나 복지 수준 이런 게 조금 내가 기대했던 만큼 못 받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 좀 그런 핀잔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윤 PD님 어떠세요? 저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또 믿었던 상사에게 네. 막 쓴소리라도 듣는 날에는 더 억울함이 막 곱절로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겪어본 분들에게 좀 더 나아가서는 나의 그 메타인지를 한 단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좀 나의 현재 수준을 기반으로 한 단계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나의 마음을 더 넓히는 거기에 이제 조금 좋은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많은 직장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생각보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해준 게 이만큼인데 왜 회사는 나한테 요거밖에 안 해주지? 그런 것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항상 상위 키워드잖아요. 이직, 뭐 퇴사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참고한 게 그 성장을 꿈꾸는 너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진 저자님인데 이제 중국 저자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박사님이신데 구글 초창기에 검색 엔진 개발을 담당하셨고 중국 텐센트 부사장도 하시고 막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는 이제 글쓰기에 많이 주력을 하고 계시고 저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 엮은 그 책도 읽어봤었거든요. 글 되게 잘 쓰시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중국에서 활동하실 때 젊은 사람들이 고민 상담을 많이 보내오는데 이런 내용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다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대우받지를 못하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이제 책으로 쓰신 거예요. 좋네요. 근데 이제 그 답변 내용이 그냥 뭐 참으라 뭐 아니면 이직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 체계적이고 한 번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구소련의 유명한 물리학자로 레프 란다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이분이 1908년도에서 1968년도까지 1908년도요? 네. 그러니까 우진 박사님이 이분의 이제 일대기를 보면서 이분이 평생 3가지 공헌을 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과학자였는데 액체 헬륨 이론으로 우선 노벨상을 타셨어요. 이게 첫 번째 공로. 레전드 과학자시네요. 레전드. 둘째는 교육자로서 그 물리학 입문자를 위한 이론 기초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건데 이게 물리학 입문자들의 허들을 엄청나게 낮춰줬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여도 엄청 크다. 이게 약간 게임 방식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레벨 방식으로 물리학을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이런 방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왜 저희는 이런 걸로 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의 물리학자들을요 능력과 기여도에 따라서 등급 체계를 만듭니다. 5등급 체계.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3번째와 관련된 건데 우진 박사님이 이 3번째를 차용해서 자신만의 그 일 잘하는 사람의 5등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레프 박사님이 만든 물리학자의 5등급을 가지고 그걸 와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의 5등급.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리학뿐만 아니라 뭐 기획, 마케팅, 제조,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단계 한 단계마다는 약 10배 정도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배나요? 그래서 우선은 그 레프 박사님께서 5등급을 나눴잖아요. 그 5등급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우선 소개를 드려볼게요. 1등급이 가장 높은 건데 1등급에는 그 닐스 보어와 폴 디렉이라는 당대의 세계적인 물리학 대가들 딱 10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2등급에는 전 세계의 우수한 물리학자 수십 명이 포함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2등급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신은 어떠냐? 이 레프 란다우 이분은 자신을 2.5등급에 포함시켰다가 노벨상을 수상하자마자 1.5등급으로 격상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전 세계 모든 물리학자 가운데 이 란다우로부터 0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인슈타인이에요.
저 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학부 시절에 이제 공대니까 공부할 때도 보면 아인슈타인 이분은 안 끼어드는 데가 없어요. 나중에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5등급을 갖고 이제 범용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5등급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제일 낮은 레벨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기간의 훈련을 거쳐서 실무에 필요한 도구, 프로그램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시간과 노력의 양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으나 별 무리 없이 완수할 수 있는 정도다. 이게 5단계라고요? 이게 5단계예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정도면 5단계가 아니라 한 못해도 3등급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윤PD님하고.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런데 기준이 너무 높네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 구글에서도 일하고 텐센트에서도 일하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게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타인지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근데 약간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이분이 워낙 또 엘리트시고 근데 이분 완전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나셔가지고 맞아요. 성공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그 핵심 기업들 다 경험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딱 처음에 치는 멘트 느낌이 뭐냐면 너가 나는 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할까 이런 억울함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편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5단계인데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한 PD님에게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거예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 컨텐츠를 좀 봐하신 분들은 동기부여 영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신영준 박사님, 고영성 작가님, 또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예전에 강연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기초 대본으로 이용해서 화려한 뭐 영상과 음악과, 이미지, 음악 이런 거를 믹스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라고 지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D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동기부여 영상 제작에 적합한 강연 영상들을 수백 개에서 찾아내고 그 이미지도 찾고 그 스냅 영상들, 유무료 영상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겠죠.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5등급이면. 그렇죠. 주어진 업무를 도구들, 뭐 어도비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가 원하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시키는 일을 해내는 정도는 어떻게 보면 잘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회사가 뽑으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등급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요 리더십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동기부여 영상은 혼자 다 제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최소한 2사람, 그러니까 혼자 일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의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4등급에서 발휘되는 이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고 분배하는 거,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체인지 그라운드 업무에 적용을 하면 2~3명이 함께 하는 게 있죠. 뭐 잡털기라든지 이런 스타북스라든지 뭐 챕터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데일리 리포트나 캘린더 이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일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리더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쪼갤 것인가,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4등급에서는 이게 규모가 조금 커지다 보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던 걸 알게 되면서 또 바뀌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 그 팀 내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상황에 맞춰 일의 방법과 절차까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가 4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5등급이 그렇게 높은 기준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4등급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학 시절에 우리가 조별과제 할 때 다 필요한 능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나눌 것인가. 맞아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조별과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대학교 때나 아니면은 뭐 인턴 때나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일 잘하는 사람의 레벨업을 하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는 이제 뭐냐면
리더십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깊이가 뭐냐? 이겁니다. 회사에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직에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 중에서 돈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되게 간접적인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3등급의 수준은 어느냐면은, 요렇게 하면은 돈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상사나 아니면 임원분이나 대표에게. 네. 이게 바로 3단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의 핵심은 뭐냐면, 주어진 일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진 박사가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해요. 나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또는 뭐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좋은 글만 쓰면 되지. 좋은 책만 잘 만들면 되지. 판매는 세일즈 부서가 영업맨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3등급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4등급 내지 5등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3등급의 사람은 뛰어난 제작자인 동시에 매니저이자 마케터까지 돼야 된다. 그래서 우진 박사님이 말해요. 자, 3등급만 되어도 이미 충분히 훌륭하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조직 내에서 다양한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직장에서 이 정도밖에 대우받지 못할까? 근데 그게 과연 3등급 수준일까? 4등급, 5등급 수준밖에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왜? 미래의 성장성이나 상사가 더 신임해서 쓰는 그 기회를 주는 거는 3등급부터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회사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게 3등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회가 더 많아질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회사가 왜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면 회사를 왜 창업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 버는 일을 한다? 핵심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기획하고 해서 돈을 벌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방법도 있는데 이미 하던 거를 남들보다 잘해서 돈을 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동기부여 영상을 맞아요. 만드는데 5등급짜리 직원은 이걸 만드세요라고 시키면 그냥 만듭니다. 이제 3등급 직원은 어떻게 하면 이게 더 성과가 잘 나올 수 있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조회수가 한 5만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정도밖에 이제 광고 수익을 못 얻는데 내가 만들면 50만, 100만 조회수가 나온다. 그럼 광고 수익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회사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거고 그러면 그게 3등급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 고민을 계속 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더 성과가 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돈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걸 고민하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리더십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거기에 리더십이 들어가요. 어떻게 문제를 쪼개고 나눌 것인가. 네. 자, 그러면 3등급이 되면은 이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2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2등급은 약간 이제 이게 좀 넘사벽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조직 내의 역할을 넘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3등급 수준이잖아요. 2등급은 이제 세상에서 와, 얘네들은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네? 요런 느낌을 받는 그런 기업들인 거예요. 막 변화받았다. 내 삶이 변했다. 저 서비스 때문에 너무 내 삶의 질이 올라갔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도 우리 컨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서 정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좀 삶이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모토도 그거잖아요.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죠.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은 이 완전 넘사벽인데 아예 이제 그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뭐 절대적이다,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고 포드가 대중적인 자동차를 만들고 뭐 스티브 잡스가 모바일 혁명을 일으켰다. 뭐 이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은 그 1등급 회사들만 다니셨네요. 구글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걸 넘어서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mem버 또 부사장으로서 인사 관리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받겠어요. 실리콘밸리 좋은 대학 나오고. 근데 거기서부터도 다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이게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진 박사의 5등급 이론, 벤치마킹 란다우 교수님의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떠세요? 딱 듣고 나니까 공감이 좀 되세요?
이 처음 들었을 때는 기준이 너무 높은데 싶었다가도 쭉 듣다 보니까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특히 3등급에서 이 말 들을 때는 확실히 와닿았어요. 회사의 이윤을 가져다 줘야 된다. 네, 그래야죠. 그래야 직원이죠.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회사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이 그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이다를 개당 500원에 이제 도매로 샀어요. 그럼 이제 그걸 손님들한테 팔잖아요. 얼마에 팔아야 될 것 같으세요? 보통은 한 1,500원, 2,000원에 팔잖아요. 예, 잘 아시네요. 예. 적어도 3배수 이상으로 팔아야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500원에 샀잖아요. 그럼 원가가 500원이고 그 다음에 가게에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도 500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가 500원이 나가야 돼서 1,500원 이상으로 팔아야 되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이다 1,500원 안에 직원의 인건비가 3분의 1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직원이 와서 내가 일을 하면은 내 밥값을 한다는 건 내가 받는 돈의 3배수만큼 회사에 벌어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문제인 게 내가 뭐 월급이 200만 원인데 내가 요번 달에 회사에 200만 원어치 이익을 내줬다. 그러면 그거는 일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모자르게 한 거예요. 최소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벌어줘야지 이제 한 200만 원 받아가도 받아갈 자격이 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 꼭 3배가 아닐 수도 그쵸? 있지만 3배가 아닐 수도 뭔가는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그런 그렇죠. 가능성도 그런 여지도 분명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을 또 우진 박사님께서 이렇게 5단계 등급으로 좀 체계적으로 또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정말 능력도 많이 요구되는 것 같고 네.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한 단계마다 10단계라고 하셨잖아요. 10배. 그러면은 5등급에서 4등급은 10배인데 5등급 3등급 가면 벌써 100배고 그러네요. 5등급에서 1등급을 가려면 10,000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단계마다 10배 너무 차이 큰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쵸. 세상을 지배한 쪽 10,000배는 되죠. 예. 또 뭐 성장의 또 임계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저희가 또 졸고하다 보면은 어느 때 또 퀀텀 점프를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가 혹시나 뭐 5등급 또는 뭐 겨우 4등급 이렇게 속하고 있었는데 3등급도 아니었는데 뭐 3등급 또는 2등급의 대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뭐 그런 반성들 말이죠.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메타인지가 확 서네요.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웅이사님은 최소한 3단계 이상이세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 확실한 이윤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 이윤을 가져다 주고 있긴 하나? 그냥 뭐 회사가 시키는 일만 겨우겨우 하고 별로 이윤도 안 되는데 그냥 고생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저는 작년에 그런 고민을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배 이상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3단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예. 그렇게 자기의 수준을 메타인지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단계 구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좀 억울한 감정이 들거나 또는 뭔가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벽에 부딪혔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요 5등급 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하고 내가 한 단계 또 올라가려면 그 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여주고 그로써 훌륭한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반성적 사고 요 2가지 키워드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